자, 방금 제가 그 기자회견문을 남기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번에 광흥 토론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 그 국정원에서 이제 그 선관위의 그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해커에 의한 투표 결과치가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그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자, 보도자료 언급했지만, 자, 이게 작년 2023년 10월 10일 날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동일한 날짜에 중앙선관위에서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렇게. 자, 국정원과 중앙선관위가 같이 합동조사를 해놓고서 왜 각각 따로 그것도 상반된 결과를 발표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거 심각하게 문제를 삼아야 돼요. 이 문제를. 네? 이걸 따로따로 발표하자라고 만약에 결정했던 실무자 있으면 그놈들 당장 소환해가지고 조사해야 됩니다. 아니, 국민을 지금 국가기관이 이런 중대한, 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투표, 선거는 하나의 생명이에요. 선거 제도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중대한 그 감사를 그것도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정원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관위와 전혀 상반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죠?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내용도 아마 이 발표를 담당했던 이 책임자는 저는 불순 세력이라고 단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개표 현장에 이자가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은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이 수개표라는 사실만 알았더라면 이런 해킹에 의한 투표 결과치가 조작될 수 있다는 이런 미친 소리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국정원이. 자, 실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제가 사전에 원주 상관위 그 사무국장님 그 승낙을 받아서 모든 이제 그 투개표 과정을 다 영상으로 다 촬영을 했고 그걸 저희 사이트에 다 올렸습니다. 유튜브 다 올렸는데, 자, 이게 개표 사항표입니다. 이 개표 사항표가 모든 그 하나의 투표함이 열리고 하나의 투표소가 끝날 때마다 개표 사항표가 그 자동 분류기 있죠. 개표장에 자동 분류기를 모든 투표자 한번 통과하게 되면 개표 사항표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모든 투표지가 그 자동 분류기를 그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관내 투표지 같은 경우는 봉투에 들어있고 개표장에서 봉투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두 동강이나 세 동강이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붙여야 되잖아요. 테이프를 붙이게 되면은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동 분류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훼손되는 거. 이런 투표 용지는 자동 분류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 분류기에 통과하지 않은 투표지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표 사항표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좌측에 그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숫자가 나와요. 1번 몇 표, 2번 몇 표. 이건 그냥 단순한 분류한 숫자예요. 득표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계가 분류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쉽게 육안으로 유효편지, 무효편지를 구분해야 될 거는 이거 재확인 이제 재분류죠. 재확인 대상 투표자 수를 해가지고 이게 또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100매 단위로 묶여져 있는 것을 그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 개수기를 다 보셨을 거예요. 개수기를 통해 가지고 그 자동 분류기가 1번을 100매 단위로 만약에 1000장을 했으면 10묶음이 되겠죠. 그 10묶음이 제대로 1번으로 묶여진 건 맞는 것인지 이걸 개수기에다 올려놓고 한 장 한 장 떨어지는 걸 보면서 육안으로 직접 확인을 해요. 실제 육안도 확인을 하거든요. 또 확인을 다 거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숫자로 보세요. 수기잖아요. 숫자로 다 기재를 합니다. 숫자로.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기계가 분류하지 못한 재분류 재확인 대상 투표지, 이거는 그 책임 개표 사무원이 그 현장에서 직접 1번 유효표, 2번 유효표, 무효표 구분을 합니다. 이 과정을 개표 참관인들이 영상을 찍어가면서 철저히 감시해요. 왜? 그거는 개표 책임 사무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왜냐하면 거기 모든 그 개표 사무원을 비롯한 선관위 직원들도 유권자거든요. 그 선거의 유권자거든요. 네? 누군가를 지지하고 누군가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감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책임 사무원이 무효표인 것을
1번이나 2번에 유효표로 넣는 경우도 간혹 발생해요. 이걸 적발하라고 거의 참관인들이 영상을 카메라를 촬영하면서 현장을 이거 체크하거든요. 자, 아주 살벌합니다. 개표장 가시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 확인 대상 투표지가 만약에 100매가 이제 1번에 뭐 30표 유효표, 2번이 25매 유효표, 무효표는 뭐 45매 이러면은 수기로 또 기재를 해요. 다 기재가 합산된 것을 최종 투표수로 확인을 합니다. 이 절차가 개표 상표예요. 수기로 다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수기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위원장이 확인 가면은 거기 각 이제 정당에서 추천한 그 개표 그 위원들이 도장을 다 찍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도장을 찍게 되면 이 내용을 공표를 해요. 현장에서 공표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산동 제1투표소 개표 완료됐습니다. 1번 몇 표, 2번 총 투표수가 몇 표인데 1번 몇 표 득표, 2번 몇 표 득표, 3번 몇 표 득표, 그 다음에 무효표 몇 표. 공표를 해요. 공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공표되어 있는 이 원본을 현장에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개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자나 각 이제 정당에서 추천했던 개표 참관인들이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끔 다 배포한다고요.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결과치를 가지고 전산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전산 입력을 하게 되면 전국 망을 통해 가지고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 시스템에 다 전국적으로 합산이 되는데 혹시나 그 입력 과정에서 또 잘못 입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또 출력을 해요. 입력된 값을. 그럼 결국 이것도 복사를 해줍니다. 이것도 복사를 현장에 비치를 해요. 자, 현장에서 실물 투표지가 모든 투표지가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의 감시하에 해가지고 다 최종 수기로 다 기재돼 있고 입력된 값까지 복사를 해가지고 이게 현재 다 배포가 돼 있는데 자, 이 결과치를 해커가 해킹한다 칩시다. 결과치 조작한다 칩시다. 아니 이게 있는데 어떻게 이게 조작의 결과치가 바뀐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후보자의 당락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표장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자를 선언합니다. 그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후에 지역의 개표장에서 당선과 낙선을 다 확정지은 다음에 나중에 그냥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것 뿐이지 해킹해가지고 그 결과치가 바뀌면은 TV에 나오는 우리가 중앙선관위에 나오는 수치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기면 이 사람 이겼구나. 근데 개표장에서 1번이 당선됐는데 거기 해커에 조작이 돼가지고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2번이 당선됐네? 그럼 2번이 당선됐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개표장에서 당선이 확진되면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커가 조작한단 말이죠? 자, 이게 바로 국정원에서 이 개표 상표의 존재만 알았다면은 해커가 해킹해가지고 투표 결과치가 바뀔 수 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이게 불순서리가 아니면 누가 불순서리입니까? 이거 명백한 이적행위죠. 네?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공작 세력이 나 국정원에 침투했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중앙선관위도 책임이 커요. 이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국정원이 따로대로 발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타임이 언제 됩니까? 이때쯤이 다들 알다시피 언론에 중앙선관위가 그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비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론화되고 있을 시점이었잖아요. 국민들 대다수는 선관위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감시체가 독자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약간 뭔가 불신하고 있는 틈에 이런 발표를 국가정보원과 선관위가 각각 다른 상반된 내용을 발표하면은 당연히 국민은 국정원 의견을 좀 더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맞아. 이게 지금 욕돼버린 거예요. 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네? 이거는 진짜 한동훈 위원장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총명함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을 인정하고 지지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 사실관계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개표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겠죠. 당연히 안 가봤겠죠. 가봤었으면은 그런 발언을 안 했을 거라 저도 믿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당장에 더 늦기 전에 이번 총선 전에 대국민 사죄하시고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또 언급했던 거 사전투표지 제가 이제 그 신중동 그 사례를 들었는데 그 지난번에 총선 직후에 어떻게 됐었습니까?
신중동에 18,000표, 사전 관내 사전투표가 18,210표인가? 어떻게 그 많은 그 나올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놈들이 그게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다. 네? 이렇게 그들이 선동했었거든요. 근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신중동은 거기 유권자 수가 많고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사전투표에 한 40% 가량이 이제 몰릴 거라는 나름대로 예측이 되니까 프린터기를 25대를 설치한 거예요. 25대를. 현장에 딱 보니까 이런 자리에 곳곳에 한 5줄로 해가지고 설치가 돼 있는데, 네? 그럼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로 들어왔다가 각도 라인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각각의 라인에. 그럼 각 이제 프린팅기마다 거기마다 이제 신분을 확인하는 이제 거기 그 신분증 확인하는 시스템 다 돼 있으니까 25명이 거의 동시에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지를 출력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했던, 네? 사전투표지 출력된 거에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25개 프린트기에서 이번에 비례투표지하고 지역구하면 2장이나 총 50장이 나오는데, 네? 한 사람이 도장하면 그 투표관리관이 쫓아다니면서 50장을 다 찍어 다닙니까? 그런 병신 같은 짓을 왜 해요? 왜? 네? 그리고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다 도장을 찍는 이유는 본투표용지는 사전에 인쇄가 되잖아요. 인쇄가 되기 때문에 투표에 실제 오시는 분들하고 배부하고 나머지 투표가 딱 끝나게 되면은 배부하지 못한 여분의 투표용지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서 유권자에게 주는 겁니다. 나중에 본투표가 그 투표가 종료가 되면은 여분의 투표지까지 다 봉인을 해가지고 그 개표장에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는 투표지를 유권자에게 배부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거라고. 그런데 사전투표지는 신분증을 확인을 해가지고 자동차 출력만 2장만 출력이 되잖아요. 여분의 투표지 자체가 아예 없어요. 신분이 확인되는 동시에 그 해당 유권자에게 그 줘야 되는 투표지 각 단 2장만 출력되기 때문에 이미 확인되는 왜 도장 또 다시 찍습니까? 네? 불필요한 절차죠. 그래서 이것 또한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공직선거법대로 공직선거법에 그리 되어 있죠. 네? 투표용지를 이제 배부할 때 그 관리관이 이제 사인을 찍어서 배부하게 돼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관리규칙,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됐던 게 2014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처음 이제 그 개정이 반영이 됐다가 2014년도 지방선거 때 2014년도 지방선거인가? 맞네. 2014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사전투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이거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죠. 거기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 제84조 3항에 보면은 구시군 위원장이 이제 거소투표 또는 그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게 2014년 1월 17일 날 신설된 거라니까. 네? 최근에 된 게 아니고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 프린트기로 출력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도장을 찍을 필요 없이 이거는 바로 그러니까 인쇄로 이제 가름해가지고 배부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2014년 도입돼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선거들 다 했잖아요. 정상적으로. 네? 근데 이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네? 그리고 신중동처럼 그런 현장을 알았더라면, 프린트기가 25대가 동시에 돌아간다는 사실 알았더라면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네? 사전투표지 프린트기에 출력 나오는 거에다가 도장 일일이 찍어야 됩니다라고 아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난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발언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 당연히 선관위는 그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하던 이유가 없죠. 선관위가 받아들이면 이게 선관위가 또 정신 나간 거지. 그리 되면 게다가 지금 이번에 좀 황당한 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 이제 이 부정선거 이제 이 논란들이 계속 제기되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걸 좀 그런 논란들 좀 잠재울 목적으로 몇 가지를 이제 이 반영한 거예요. 반영한 것 중에 보면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얘기도 제가 언급했지만 현재는 그 수검표, 수개표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수개표이기 때문에 자동 분류기에서 100매 단위로 이제 묶어지는 거 이제 고무 밴딩 해가지고 원래 바구니에다 착착착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다 담아지면 그대로는 심사집계부로 옮기는데 심사집계부로 옮기기 전에 100매 단위로 돼 있는 걸 개표 사무원들이 한 장 한 장 넘겨보겠다는 거예요.
한 장씩 눈으로 다시 확인을 수검표, 네? 검표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도입한 거예요, 이걸. 그런데 실제 이 수검표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검표를 하고 있거든요. 중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중복된 일을. 그러면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그러면 수검표를 도입을 했으니까 그럼 이번 선거 때는 그 심사집계부 개수기는 육안 검표를 하지 않고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매수만 확인하나? 네? 혹시 선관위 혹시 그렇게 바뀌었나요 혹시? 예, 그 개수기 있잖아요. 원래 개수기에서 육안으로 검표를 원래 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 수검표를 따로 하니까 육안 검표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그냥 매수만 확인하는. 네? 혹시 그렇게 바뀌었나요? 이번에? 아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안 바뀌었죠. 그대로죠. 속도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기존의 그 절차에 대해서 또 추가한 거죠. 네. 그럼 그나마 다행인데. 그거는 더 정확한 거는 이제 안에다 연락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네. 제가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네, 제가 확인해 보니 결국 이게 불필요한 일인 거예요. 불필요한. 네? 불필요한 일을 이제 이렇게 추가하게 된 건데 이거는 솔직히 저도 너무 못마땅하고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또 하나 더 반영한 게 투표지 이미지 이게 이제 자동 분류기를 통과하게 되면 투표지 이미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스캔할 때 스캔 이미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당에 선관위가 이 공직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존한다고 하는데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이미지를 왜 보관하는데요? 이미지 생성 목적이 뭔데? 이미지 원래 생성 목적은 자동 분류기에 투표지가 넘어가다 카운팅이 되잖아요. 한 장 넘어가면서 카운팅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가다 보면은 그 투표지가 만약에 구겨지거나 아니면 이물질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 작동하다가 딱 중단을 멈추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투표용지가 카운팅이 된 투표용지인지 카운팅이 되기 전에 걸린 용지인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스캐너 이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매수를 빼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 목적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투표지가 이미지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훼손된 투표지는 아예 이미지 생성 자체가 안 된다고요. 네? 그런데 그거조차도 이제 부정선거론자들 계속 이제 주장을 하니까 왜 그걸 삭제했냐 주장하니까 선관위에서 에이 그래 니네 자꾸 그러면은 알았다 의미 없는 일이지만 그것도 끝까지 보존해줄게 임기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선거 관리 제도의 어떤 진보가 아니고 네? 좀 더 이제 향상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한마디로 말도 안 돼 퇴보예요 퇴보. 네? 정말 불필요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니까. 일단 어쨌든 이건 뭐 총선님 눈앞에 다 왔으니까 뭐 더 이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도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좋습니다. 아무튼 자 결론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대로 대국민 사죄를 하십시오. 속히 사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유권자들이 특히나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지금 부정선거의 늪에 이제 빠져 있는데 그들이 지금 현행 투개표 시스템이 얼마나 이 정확하고 신뢰도 있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신뢰 제고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번 총선에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안심을 하고 내가 소중한 한 표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부정에 의해 가지고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내 한 표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확신이 설 때야만이 그 유권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을 내 가지고 투표에 참여합니다. 제가 보도자료에 담았던 것처럼 과거에는 진보진영에서 전자개표다 선동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내 투표해봐야 선관위가 내 표 다 바꿔치기 해버리네. 사전투표하니까 그 사이에 통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그리고 불신을 가졌던 거예요. 진보진영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 참여율이 떨어지죠. 왜? 하면 뭐해? 해봐야 또 바꿔치기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7년 보궐대선 직전에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하고 표창원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거 민주당에서 더 이상 우리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걸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에 선거 참여율이 떨어진다. 이런 몇 선거 보면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이제 그걸 그 당 차원에서 TF를 구성했어요. TF 팀을. 거기에 박주민이가 TF 팀장이 되고, 네? 표창원까지 적극적으로 앞장서가지고 민주당 차원에서 공채기를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공채기를 열어서 진보진영의 유권자들, 네? 부정선거 늪에 빠져있던 유권자들이 와보니까 그동안 우리 전자개표인 줄 알았는데 개표 상표 보니까 수개표네. 이건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2017년 이후로 진보진영에서 부정선거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네?
하다못해 낙검수 김호준이 그때 당시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제작했었는데, 네? 그 친구마저 뭐 전자개표다 여기에 선동한 사람 있냐고.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네? 그들은 다 빠져나왔어요 그 늪에서.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선거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투표 독려하고 있어요. 사전투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데 보수 진영은, 네?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에 빠져 있는데 국민의힘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까지 가지고 집회까지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원주시 갑에 박정화 의원도 후보로 또 출마하셨는데, 제가 작년 언제죠 이게? 작년 5월 8일이네. 5월 8일 날, 네? 자,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 선동은 이적 행위와 보수 계멸 완성이다. 국민의힘 원주시가 박정화 의원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정치적 도의를 지켜라. 하면서 내가 기자회견하고, 네? 박정화 의원은 직접 내가 찾아가가지고 전달까지 하고 면담 요청까지 하고, 네? 그런데 뭐 했죠 지금까지? 응? 당신들은 선거 때 그냥 당신을 지지하는 유권자 표만 받으면 끝이야? 당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에 빠져가지고, 네? 빠져있으면은 정치인은 최소한 정치 도의를 지켜야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내 거짓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그들을 일깨워가지고 건져내야지. 그게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에요? 아니, 최소한의 양심적인 덕목 아닙니까? 네? 그런 행위도 하지 않고, 네? 아주 비겁하게, 다수의 거짓 선동 세력에 의해 가지고 그들 눈치 보느라고 침묵을 한다고요? 침묵을 지킨다고? 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총선 전에 박정화 의원을 비롯한, 박정화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정말 이거 종결 짓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필패합니다. 네? 민심의 역풍을 맞아요. 네? 왜 유권자가, 네? 거짓에 수개와 맞서면서, 네? 이런 어설픈 이 거짓 선동에, 이 거짓 선동에 미혹되어 있는 것을, 네? 바로 잡아주지 않고 이대로 선거에 간다? 두고 보세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아마 그들은 아마 좀 비웃고 있을 거예요. 네? 과거에 이제 그들이 이제 전자개표다 해가지고 부정선거다 사전투표하지 마라 그들이 선동하던 건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걸 떠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어 그들은. 응? 근데 이제 이게 여야의 어떤 이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양심의 문제잖아. 양심의. 네? 아주 명백한 건데, 명백한 거짓인데 왜 이걸 바로 잡지 못합니까? 한동훈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가 원래 2월 중에 국힘 차원에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이걸 바로 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고, 지금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를 비롯한 많은 보수 진영의 유력 인사들, 네? 정말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정치인들조차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 투개표 부정선거에 늪에 빠져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전투표지에다가 그 직인을 직접 찍으면 되는데 그걸 왜 중앙선관위가 거부한지 모르겠다. 이런 정신 나간 이런 미친 소리들이 지금 그런 지도자에 비해서 지금도 나오세요. 지금도.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이번 선거 끝입니다. 하나만 합니다. 이긴다고 하도 그건 떳떳한 승리가 아니야. 네? 자, 이걸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제 대국민 사과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에 앞장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